안녕하세요. 공선생입니다.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? 안녕하세요. 책 소개하는 공선생입니다. 오늘 또 여러분께 책을 소개하고자 나왔는데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부자교육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은 아닌데요. 이 책에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, 그 투자 대상이 미국의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뱅가드 종합 주가 지수 인덱스 펀드 이런 상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. 뱅가드 종합 채권 지수 인덱스 펀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실정하고 맞지 않죠. 그래서 국내에서는 별로 팔리지 않은 그런 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국내 환경에 맞게 좀 바꿔서 설명을 했더라면 잘 팔릴 수도 있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. 자, 이 부자 교육이라는 책은요, J.L. 콜린스라는 작가가 지었는데요. J.L. 콜린스, 투자자이자 저술가로 유명하답니다. 그런데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, 이 저자가 블로그에 자기 딸을 위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게 됐는데요.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. 실제 이 책 서문에도 나는 내 딸 제시카를 통해 이 책에 대한 영감을 떠올렸고 또 제시카를 위해 책을 썼다. 그러므로 이 책을 제시카에게 바친다.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제시카가 이 콜린스 이 저자의 딸인데요. 이 딸에게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, 부자로 살아갈 건지, 가난에서 벗어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 딱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. 아주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 세 가지만 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세 가지가 뭐냐면, 첫 번째, 절대 빚을 지지 마라. 두 번째,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. 세 번째죠. 네. 그리고 남은 돈은 투자하라. 네. 이 세 가지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. 쉽죠? 네. 절대 빚을 지지 마라. 두 번째, 버는 돈보다 적게 써라. 세 번째, 남은 돈은 투자해라. 네. 이 원칙만 지키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참 쉽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네. 이 세 가지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건데, 이 세 가지를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.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. 네. 지금 이제 우리도 가계부채가 엄청 이렇게 많이 폭증하고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, 그 가계부채를 누구든지 다 떠안고 살고 있고, 또 우리는 매번 소비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를 쓰면서, 신용카드 쓰는 게 결국 또 빚을 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렇게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만들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거. 쉬울 것 같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. 버는 것보다 적게 쓴다고 하면 현금을 다 사용할 텐데, 버는 것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주로 신용카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욕망이 소비를 앞지르는 거죠. 그래서 그 소비하려는 욕구가 욕망을 따라가려면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.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조그만 소형차로도 충분히 나는 효용 가치를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옆집 사람이, 아니면 우리 내 회사의 동료가, 아니면 친구가, 또 내 가족 중에 누가, 친척 중에 누가 대형차를 사거나 외제차를 사게 되면
왠지 내가 그들보다 좀 더 가난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해서 또 대형차를 사거나 외제차를 사서 살게 됩니다. 네. 그런 어떤 비교되는 그런 소비 성향 때문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. 또 하나, 남은 돈을 투자하라. 첫 번째는 남는 게 없다는 게 참 문제고요. 두 번째는 투자를 하려면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. 저희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금융에 대한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내왔고 학창 시절을 졸업하고 사회에 살면서도 금융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막상 또 투자 기회가 생기면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주변의 말만 듣고 또 뉴스만 듣고 미디어의 이야기만 듣고 그걸 참조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. 그래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, 빚을 지지 마라,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, 남은 돈을 투자해라, 이 간단한 원리, 부자가 되기 위한 이 간단한 세 가지 원리를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저도 이 세 가지를 실천을 잘 했다면 지금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. 지금 부자가 아닌 걸 보면 저도 그 세 가지를 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뭐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되느냐? 그렇지 않죠. 자, 이제 원칙을 알았잖아요. 세 가지.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 부자교육에서는 아까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네. 무조건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. 빚을 갚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의 목록을 쭉 한번 적어보고 그 적는 순서도 이자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해서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이자율 높은 것부터 갚으라는 이야기죠. 네, 청산의 의지를 갖고 무조건 빚을 갚아라. 그리고 또 하나, 소비에 대한 문제입니다. 마이크 타이슨이 30억 달러가 있었다고 하네요. 네. 아니요. 3억 달러. 네. 3억 달러를 벌었답니다. 3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,600억 정도 되죠. 개인이 3,600억 정도 벌었다는데 이 사람이 끝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. 3,600억을 다 쓰고 파산한다. 물론 마이크 타이슨에게 뭐 이리떼 같이 그 돈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문제는 그가 한 달에 4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억 정도 됩니다. 네. 5억 정도의 돈이 한 달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런 어떤 소비 성향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소비를 따라가지 못한다. 버는 것보다 적게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에 딸에게 권하는 청년기 재무계획에서 약 한 3페이지, 4페이지, 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이게 쭉 이제 조언을 좀 해 둔 게 있어요. 그 조언을 한 것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. 빚을 지지 마라. 이자를 내고서라도 소유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네. 이자를 내고서라도 소유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참 이 말이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. 절대 빚을 지지 말라는 이야기고요. 또 중간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소득의 50% 이상을 저축한다면 경제적 자립이 앞당겨질 것이다. 그 이하라면 조금 늦춰질 것이다. 소득의 50% 이상을 저축해라. 참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실천을 못할 뿐이죠.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유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유하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. 네. 자유를 찾기 위해
부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돼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부자가 돼야죠. 부자가 되고 나면 유익한 게 많을 테니까요. 자,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, 절대 빚을 지지 마라. 두 번째, 버는 돈보다, 벌어들인 돈보다 적게 소비하라. 세 번째, 그래서 남은 돈을 투자하라.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믿으시죠?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, 이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.